자동차 역사에서 위대한 스포츠카는 수없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속도를 만들고 누군가는 기술을 자랑했죠. 하지만 스포츠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자동차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포츠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한 차를 떠올립니다. 911보다 빠른가? 911보다 재밌는가? 911보다 잘 만들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911은 조금 독특합니다. 가장 강력한 911이면서 카브리올레입니다. 오늘 911 터보 S 카브리올레를 타보면서 경험할 건 하이브리드라는 대변혁을 맞이하고 심지어 지붕까지 열어버린 시대의 아이콘이 여전히 스포츠카의 기준점으로서 군림할 수 있을지, 당신만을 위한 시사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흔히 자동차 회사들은 레이스 무대를 광고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레이스를 조금 다르게 대합니다. 본인들의 차를 담금질하는 개발실 같은 공간으로 말이죠. 특히 니르부르크링 24, 데이토나, 세브링, 스파프랑코샹, 그리고 르망 24까지 가장 혹독하다고 알려진 내구 레이스는 포르쉐에게 가장 좋은 연구소였습니다. 그 결실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은 1970년 첫 번째 르망 종합 우승을 끌어안은 장면입니다. 포르쉐 917과 이룬 이 결실은 포르쉐가 더 위대한 여정을 걸을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했습니다. 917 30으로 업그레이드했을 땐 터보차저를 얹고 1000마력이 훌쩍 넘는 출력으로 당대 레이스 무대를 폭력적으로 휘젓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낸 이유는 포르쉐의 폭력적인 고성능을 상징하는 터보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자동차판에는 이 터보가 너무 흔해져서 그 특별함을 느끼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 터보를 사용한다는 건 터보렉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터보 안에 압력이 쌓여서 분출하는 그 순간을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그 이미 분출하는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무대 위에서는 터보가 무기였을 수는 있어도 도로 위에서는 흉기나 다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터보를 도로 위로 끌어내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포르쉐는 달랐습니다. 1975년 첫 번째 911 터보 930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터보가 달린 911은 너무 거칠다, 너무 위험하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911이 아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기술은 발전하고 성능은 가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터보는 911의 상징적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도전이었던 터보 위에 포르쉐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얹은 911 터보는 과연 진짜 911일까? 와, 포르쉐가 전동화를 왜 선택했는지 출발하자마자 알겠습니다. 이 차 오픈톱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공식 수치만 2.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속 200km까지 가속하는데도 단 8.8초. 유튜브 광고 스킵 버튼이 나오기도 전에 이 차는 이미 시속 200km까지 가속을 끝마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엔진은 3.6L 6기통 박스 엔진이 들어갑니다. 최고 출력은 711마력, 최대 토크는 81.6kg/를 발휘합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수치보다도 실제 느껴지는 체감적으로 출력을 너무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전기 모터를 더하기로 했던 결정 자체가 이런 체감적인 감각을 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사실 터보를 더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거는 터보 렉입니다. 근데 전기 모터는 그 터보 렉이 발현되는 간극을 완전히 없애버려줘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가속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맞물린 DCT 변속기 PDK라고 부르는데요. 이 PDK 변속기 원래도 엄청나게 빠른 변속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개발된 T-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는 여기 사이에 전기 모터를 더했습니다. 원래 빠른 PDK가 더 빨라졌다는 소리죠. 이렇게 와. 근데 신기한 건요, RPM을 다시 이렇게 낮췄을 땐 자기 모습을 싹 감추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도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첫 번째 911 터보는 언제나 운전자에게 긴장을 강요했습니다. 안 그래도 911은 리어 엔진이라 이 운동 특성을 더 이해하고 탔어야 됐는데 여기에 부스트 압력이 언제 터질지까지 계산하고 타야 되는 차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930 터보에게 과부제족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죠.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11마력 이렇게 편하게 끌어낼 수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포르쉐는 왜 하이브리드를 넣었을까?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는 과연 공차 중량 증가로 단점만 갖게 될까? 포르쉐는 오래전부터 이 전기를 연비가 아니라 성능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2014년 919 하이브리드와 함께 르망24시에 복귀했을 때부터가 그 시작인데요. 복귀한 이듬해인 2015년부터 3년 동안 우승을 싹쓸이해버립니다. 당시에 출전하던 경쟁차들 역시 포르쉐의 이런 우수한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고 모두가 하이브리드로 돌아섰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919 하이브리드에서 적용됐던 전기 시스템은 당연하게도 더 빠른 가속을 위해서, 더 빠른 코너 탈출을 위해서, 그리고 더 빠른 랩 타임을 위해서 적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같은 철학을 이 911 터보 S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과거 917이 터보를 받아들였고 930이 터보를 도로 위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919가 전기 파워트레인을 성능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지금 이 911 터보 S에는 그 모든 철학들이 녹아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설명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론보다 직접 보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가속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코너링 성능입니다. 최근에 나온 포르쉐들이 전부 슈퍼컴퓨터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너링을 공략할 때 이렇게 너무나 쉽게 돌아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코너링 성능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사륜구동 기능입니다.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코너 정점을 만났을 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탈출하는 이런 순간 출력 손실 없이, 차체가 흐트러짐 없이 맹렬하게 가속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이 사륜구동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아나갈 때 비현실적인 안정감을 더해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바로 PDCC.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어떤 속도로 코너를 돌아나가더라도 차체가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 덕분에 네 바퀴는 지면을 놓치지 않고 그립력을 끝까지 유지해주는데, 이 덕분에 연속된 코너 그리고 고속 코너, 아주 빠르게 돌아다니는 코너까지 모두 이렇게 아주 높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성능을 더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차의 모든 성능이 더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20초 동안. 그러면 코너를 탈출할 때 훨씬 더 빠른 탈출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이 제동력이겠죠. 한순간에 이 차가 가진 711마력을 지원해버립니다. 이 차가 가진 파워트레인, 그리고 셰시, 그리고 강력한 브레이킹 성능까지 합쳐지니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와인딩 도로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쿠페가 아닙니다. 같은 속도라도 지붕을 열면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바뀝니다. 박스 엔진의 소리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터보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쿠페가 터보 S의 성능을 가장 정교하게 구현하는 장치였다면 카브리올레는 그 성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시켜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차였다면 지붕이 사라지고 부족한 강성을 채우기 위해 추가 보강을 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무게가 늘어났을 겁니다. 게다가 이 차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볍고 날카로운 핸들링을 가진 911의 감각과는 멀어졌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험하는 것들은 스티어링 휠과 차체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마치 한 덩어리처럼 차체가 단단하게 이어붙여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오픈카라는 사실보다 911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안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냐, 그리고 오픈톱을 달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직접 운전을 했을 때 이렇게 911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느냐, 이겁니다. 포르쉐는 기본적으로 차체를 설계할 때 프레임을 보강한다는 개념보다는 원래부터 유격 없이 차체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덕분에 이런 강성감은 루프가 있는 쿠페나 루프가 없는 카브리올레, 그리고 기본 사양인 911 까레라까지도 모두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911은 레이스카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순히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설계를 많이 바꾸지 않고도 레이스카로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강성감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격이 없으면 차체에 데미지가 가지 않을까? 포르쉐는 이 문제를 오버스펙으로 서스펜션을 설계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서스펜션이 오버스펙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 방금 전까지 700마력을 바닥에 흩뿌리면서 말도 안 되는 가속 성능을 뿜어내던 그 차가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괜히 911이 데일리 슈퍼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운전하기 쉬운 700마력대 스포츠카가 또 있을까요? 저는 이게 포르쉐의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700마력이 담긴 스포츠카를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르쉐처럼 그 힘을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911 터보 S 카브리올레는 하이브리드를 얹고도 지붕을 열고도 여전히 스포츠카의 기준점이자 아이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 차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포르쉐가 변한 줄 알았는데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오히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포르쉐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56부터 지금까지 포르쉐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레이스에서 충분히 증명하고 다듬은 뒤에 비로소 911에 담았습니다. 언제나 기술을 통해서 진화하는 브랜드였던 거죠. 50년 전에도 사람들은 터보를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거칠다, 위험하다, 이건 진짜 911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터보는 911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911도 과연 진짜 911일까? 저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911은 엔진 형식으로 정의되는 차도 아닙니다. 터보로 정의되는 차는 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로 정의되는 차는 더더욱 아니죠. 911을 911답게 만드는 건 운전자가 느끼는 감각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겁니다. 더 강력한 배터리, 더 강력한 모터가 등장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롭게 더 강력한 전동화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쓰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포르쉐답게 쓰는 회사일 테니까요.